예, 대전에 있는 족보 박물관에 먼저 갈까 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뭐 유대인이건 뭐건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곳에 왔고요. 예, 연방이다. 요즘 국학TV에서도 이제 고조선 연방, 예, 다민족 연방이 아니었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예, 단일 민족론은 쏙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2020은 가고 2021이 왔다 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아, 2년은 남았나요? 예, 저지간 2년 전이었나요?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하얼빈 의거 남한 대토벌에 맞선 의병항쟁이 110주년을 맞이한 역사의 해였습니다. 이곳은 일강 김철 선생을 비롯해서 안후덕, 문기호, 이도범, 김덕근 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전라남도 한평입니다. 이곳에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네 번째로 마련했던 청사이자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한 건물을 그대로 재현한 한평군 상해 임시정부 청사 역사관이 개관된 지 12주년이 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임시정부 청사 재현의 의의가 있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 역사관을 2009년, 2009년이요. 2009년 6월에 이곳 전남 한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개관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현지 임정청사가 대도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 이제 철거 대상지로 거론이 되자 임시의정원 의원, 군무장, 초대 재무장 등을 역임한 한평 출신 일강 김철 선생 생가터에 총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서 중국 현지 청사를 그대로 복원해냈습니다. 특히 연면적 876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에 달하는 외관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는 김구 선생 집무실, 정부 집무실, 회의실, 화장실, 침실은 물론 100년 전에 사용했던 책상, 의자, 각종 사무기기
등까지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들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제작에 설치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철 선생의 양손자이신 김만선 씨가 이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입구 쪽으로 오지 않고 이 산책로를 먼저 들어왔는데요. 이 입구에는 김구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는 안중근 장군 동상이 있는 이곳 임정청 역사관은 총 3층으로 총 3층으로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만선 씨는 이 상해 현지 청사를 다녀온 분들이 정말 똑같다고 흡족해 한다고 당시 계단의 폭, 넓이, 높이는 물론 침구, 커튼, 그릇, 찻잔 하나까지 다 그 시대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이곳 마을에는 임정청과 함께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김철 선생 기념관에서는 일강 김철 선생의 연대기를 일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김철 선생은 김구 선생과 함께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1934년에 경무로 인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 항저우에서 향년 48세 나이로 타계했는데요. 그 기념관 왼편에 있는 그 왼편에 단심송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이제 아내 김정자, 김정자 씨가 남편 김철 선생이 독립투사의 길을 걸으면서 홀로 남게 되자 남편이 독립운동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자결한 게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전족보박물관을 이어서 지금 그 앞에 영상이 그래 있죠. 왠지 느낌 흐름이. 근데 그리로 가려다가 이곳으로 갑자기 방향을 턴하게 된 것은 이제 한애녹편 작성 때문이다. 한애녹 본명은 한진교, 상해 임정 재정관료였던 그는 이제 개성상인, 그러니까 개성인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돼서 나중에 장신대에도 기금을 하고, 그리고 영락교회 장로로서 한경직 목사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이 한해녹 장로는 한국의 해방을 일구월심 갈망하던 독립운동가였고, 그러한 애국 열정으로 마침내 한민족의 처지, 이 한민족의 처지를 유다민족의 처지에 견주게 되어 성경 속 예언에서 유다인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한민족 연방, 뭐 소비에트 연방, 카자흐 연방, 한민족 연방, 고조선 연방, 이 한민족 연방, 이 한민족 연방의 처지를 이제 유다민족,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족, 유다민족의 유다인 처지에 견주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멸망케 할 가증할 물건이 선 때가 688년으로 확신을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1260년, 그러니까 계시록의 1260년 뒤에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해석하였고, 또 688년에서 1290,
예,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그 1260 뒤에 이제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해석을 하였다. 아, 여기가 단신성이군요. 예. 그래서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688년에서 1290, 예, 다니엘서 12장 11절 1290을 더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예, 1978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또다시 688에서, 예, 이 688이라는 때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 예,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위에 바위돔 황금사원이 선 때죠. 예, 지금의 알 아크사이겠습니다만, 아무튼 688에서 1335, 다니엘서 12장 12절에 1335를 더해서 이제 예수 재림의 때로 봅니다. 예. 그래서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1948년에 그의 1260일 예언은 적중합니다. 그 뒤 1973년에 타계함으로 아마겟돈 적중 여부는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2023년 예수 강림 적중 여부 또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이 한해녹 장로는요, 1954년에는 그 통일교 본부, 최근에 그 개봉된 넷플릭스 드라마, 예,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서 그 새 진리의 본부 건물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건물과 이제 닮은, 예, 건물이 닮았어요.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통일교 본부에서. 아무튼, 예. 그래서 이 통일교 본부를 방문해요. 1954년에. 그리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 한해녹 장로는 무천년설을 배격했습니다. 후천년을 포괄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전천년설로 기울어졌는데, 이는 천년왕국의 시작과 예수 강림 사건을 2023으로 몰아넣어서 일체화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2023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한해녹의 종말론은 간단합니다. 예, 한해녹 종말론은 간단해요. 1948 이스라엘 독립, 그리고 1978 아마겟돈 전쟁, 2023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 시작, 1948, 1978, 2023. 간단합니다. 이 독립운동가 송계, 예, 송계 한진교 선생께서는 일제 치하에 조국을 떠나 중국에서 망명하며 조국 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7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행하고 이후에는 직접 신적 계시를 경험하고 묵시 해석 능력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서울조동 영락교회 한해녹 장로님은 다니엘서 12장 11절의 기초에 예수 재림이 2023년에
있을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물론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은 마쳤는데요. 2023년에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곳 동방의 등불인 한국에서, 갑자기 인도 시인 타고로 생각나죠. 동방의 등불인이 한국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한국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제목은 제가 예언과 예언으로 잡았습니다. 예언과 예언. 이 한자로 어는 둘 다 같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겠는데, 예언과 예언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한자로는 같아요. 아니, 한글로는 같아요. 제가 한글로는 같습니다. 예언, 예언. 둘 다 같습니다. 하지만 한자로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 말씀어는 같아요. 말씀어는 같은데 이 예가 다릅니다. 전자는 미리 예, 후자는 맡길 예. 미리 예는 앞에 부수라고 해야 되죠. 이 아들자에다가 코끼리상, 상, 우리가 흔히 물체, 상, 물상, 상, 이 상을 있고, 그다음 후자 맡길 예는 이 아들자자에다가 이제 그 두유할 때 그 두하고 비슷한 글자인데 제가 이 정확히 뭔지 그래서 맡길 예,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예, 맡길 예 다릅니다. 미리 예는 미리 예를 쓴 예언은, 미리의 말씀언 예언은 앞니를 알아맞추는 성격이 더 강하고요. 맡길 예 말씀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전자는 미리 예 말씀언은 prediction, 앞니를 예견. 그리고 후자 맡길 예 말씀언, 이것은 prophecy,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 그래서 프레딕트 쪽은 이제 전천연설 쪽이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프로페시 쪽은 이제 후천연설 쪽이다. 이 프레딕션, 전천년 쪽은 이 연도에 있어서 100% 맞춰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100%라는 것은 그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뭐 한해녹 같은 경우는 2023이죠. 마지막 부분이 무조건 100% 맞춰야 된다. 1948은 맞췄어요. 하지만 1978은 불발랐습니다. 하지만 2023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2023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100%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거 비록 하나는 불발랐지만 마지막 2023을 맞춰야 된다. 적중해야 된다. 예언이. 미리의 말씀은. 하지만 프로포시, 맡길 예 말씀은, 이것은 이제 99.9%의 비중이다. 성경도 다르죠. 전자가 KJV, 킹제임스 버전이면 이제 99.9%는 기존의 불같아, 옛 불같아. 그래서 KJV가 이제 호남틱하고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고 캐톨릭적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지향적이다. 실제로 그 기도문 중에 그 한해녹 장로의 기도문 중에 이제 나치즘에도 반대하고 공산주의에도 반대한다는 것을 기도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제가 그 한해녹 전격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구불가타는 이제 영남틱하고 전문적이고 특정 소수 지향적이고 유대인종주의, 예, 뭐 자유민주주의 지향과는 이제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독재 지향적, 예, 이스라엘에서의, 예, 한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의 우리 공화당, 예,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영남 쪽은 그 2020 박정희, 간단하게 말해서 박정희에서 이제 안동김으로 2021 안동김으로 이제 좁혀졌다. 그럼 나머지 기존의 영남 박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이쪽 호남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반드시 이렇게 들려고 와봐야 된다. 들려 와봐야 된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왔지만은 너무나 구석탱이에 있다. 예, 구석 외진데에 있다. 그리고 좀 뭐랄까, 이렇게 상상하기로는 좀 허허벌판, 예, 좀 먼, 좀 이렇게 널찍함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산속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2023, 예, 지금도 그 서울 영락교에서는 2023년에 예수 재림할 것을 이제 믿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이야말로 이곳에 오셔서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사진빨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 건물이 위쪽으로 붕 띄어져 있는, 그래서 되게 크고 넓고 위쪽에 붕 띄어져 있고, 이제 나머지 이쪽 밑은 그냥 주차장, 넓은 주차장, 공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건물 하나 횡하게고 공터 주차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예, 뭔가 아기자기하면서 다 도덕도덕 붙어있는, 예,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이 이렇게 있는지 이제 몰랐지만, 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어서 찾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네요. 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가, 자그마한 곳,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돌았지.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중국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중국에서는 그냥 밀어버리니까 건물을 이곳으로 옮겨 올 수밖에 없었던, 이곳이 이제 상해와,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 상해와 가장 가깝죠. 상하이와 가깝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